저는 오늘 여러분들 막바지 수능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수능 바로 직후에 숭실대학교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 말씀드리고요. 숭실대학교는 수능 끝나고 바로 시험 보러 가게 될 테니까 그에 대한 약간의 대비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야말로 수능 직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11월 18일, 우리 진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능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박함을 느끼고 학생들이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논술 시험장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한 인문하고 경상으로 나눠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문 논술입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논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 논제에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써라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거든요. 특히 700자하고 800자 두 문제를 내는데 두 문제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차근차근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학교가 다소 변칙적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도 홍익대학교 논술 문제에서 논술 풀다가 학생들이 이건 우리가 연습한 유형이 아닌데 가끔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모의 논술을 보면 분류형 요약하고 어떤 지점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으로 설명하라고 냈었는데 그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시문 3개 내고요. 학생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근거를 쓴 문제로 내기도 했거든요. 올해 모의 논술 분류형 요약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분류형 요약대로 쓰지 않고 문제를 약간 튼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문제 1번하고 2번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있거든요. 선생님, 대주제가 뭐예요? 이런 곤란하고요. 문제 1번하고 2번에 뭔가 언급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과 아이히만의 자기변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히만이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했을 때 자기는 칸트의 정언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건가? 그 사람의 얘기는 좀 잘못된 거다. 도덕적 원천을 이성에서 보는 입장이나 감정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비판할 건가? 특히 이성에서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할 건가? 그게 전체 대주제거든요. 그게 1번 문제의 분류형 요약에도 중요하고 2번 문제 비판평가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이 숭실대학교 인문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경상계열은 계열별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팁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경제 용어 조금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 수능 끝나고 바로 시험 보는 거여서 그거 공부할 짬이 없는데요. 자, 수능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가채점 하고 나서 숭실대 경상을 지원했다면 경제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혹은 수능 국어 독서 영역 버리고 싶겠지만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 가격 탄력성, 공공재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간다면요. 크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가격인데 그런 가격 탄력성이 나왔을 때 이게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그러면 깊이 있는 경제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시문에서 최대한 찾아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교도 여러분들한테 경제 과목을 꼭 공부하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3번째입니다. 학생들이 뭘 염두에 뒀으면 좋겠냐면요. 짧게 논리적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800자 문제 중에요. 소문제로 따진다면 4문항 정도가 있는데 하나당 150에서 200자예요. 그럼 150에서 200자 여러분들 몇 문장 쓸까요? 3문장, 4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자가 많아졌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 구직 포기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몇 문장이나 될까요? 두세 문장이면 되거든요. 다음 마지막 팁입니다. 우리 수학 약하죠. 근데 경상계열 논술에서는 수리논술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것도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무엇을 달고 있냐면요. 소문제를 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쫄지 않고 기본적인 수학 공식들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과 미래가치, 현재가치, 단리계산이나 복리계산, 아니면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어떤 수식을 쓸 때 어떻게 쓸 건지, 혹은 균등분포 이런 개념들 정리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준비한 멘트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1년 동안, 특히 재수생들한테 1년 동안 어떤 말 하냐면 수능도 논술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합격이 목표인 거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능도 논술도 잘 보길 바라고요. 종로학원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수능 끝난 다음에 모든 대학 논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논술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